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미국과 세계의 지금 경제의 흐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들어갈 테고 또 미국이 외교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무엇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가 그런 문제 등등 또 과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지금 뭐라고 말하기 그렇지만요. 그런 부분 그리고 왜 갑자기 그린랜드라는 그 바로 그곳을 그린랜드를 산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는가 그런 문제도 있고요. 플라시도 도밍고 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미국이긴 한데 미국에서 최근에 정치인, 문화, 사회 여러 분야로 많은 분들이 나가고 계십니다만 이 내용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카니 강이라는 분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카니 강이라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고 429 그 밖에 많은 그 한국에 관한 것을 한국말로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줬던 기자가 카니강 기자고요. 또 이분 가족이 그 북한과도 연관이 돼 있고 어렸을 때 기차 타고 남한으로 넘어오고 그런 등등 많은 그 일들 코리안 아메리칸에 관해서 우토로 요즘에서야 한국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토로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91년도인가요? 그 당시에 우토로에 관해서 징용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방송을 할 때 카니간 기자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기자로서 자세히 취재를 해주고 일면인가요? 그 당시에 보도를 해주고 미국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했었거든요. 이 카니간 기자가 어제 숨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죠. 사람이 누군가가 그 숨졌을 때 더 그 다가가게 되는 것들이 있고 하잖아요. 누구나 다 본인과 연관된 사람. 그리고 우리는 이제 때로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그 의미를 남기고 누구나 다 사람들의 삶은 의미가 있는 삶입니다만은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하는 사람들이 숨졌을 때 기억을 하죠. 오늘 그 위켄드 에디션은 위켄드 에디션이라는 특별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카니강 기자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분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일을 오래 하면서 정말로 많은 것을 남겼던 분이고요. 그리고 특별한 것이 자동차를 그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서가 아니라 너무 그 똑똑하고 철저하고 그런 분이신데도 자동차 타는 것을 두려워하셔서 나중에는 타셨어요. 자동차를. 이분이 보라색을 좋아하셔서 그 볼보를 그 보라색을 특별히 주문을 해서 그 타실 때 그때 산타모니카에 있는 딜러였는데 같이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평소에도 보라색 옷을 많이 입고 다니시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와서도 이분이 오랜 동안 자동차를 사지 않았습니다. 취재를 가는데도 항상 택시를 타고 다녔고 회사에서 그런 택시비도 다 비용을 지불했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볼보 그 자동차를 그 보라색을 타고 다니셨는데 아무튼 이런 분이 한인 사회에 대해서 많이 취재를 하고 미국에 정말 많이 알렸던 분이에요. 어제 숨졌다는 것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따르고 하셔서 나중에는 목사가 되시는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목회 활동을 할 수도 있는 시점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미국 뉴스 이번 주에 있었던 큰 일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세계의 그 경제가 다운턴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번 주에 나왔던 가장 큰 뉴스이기도 하고요. 미국을 중심으로요. 그리고 한국에 관해서는 제가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다시 전해드리겠는데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리세션, 경기 침체, 경기 불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를 몇 군데를 꼽아서 이런 것들을 다시 무슨 CNBC 같은 데서 보도를 하는데 한국도 지금 들어 있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이태리,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사우스 코리아,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미국의 채권은 보통 이제 장기적인 기간을 보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10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 수익률이 2년 만기보다 높아야 되는데 그게 역전된 게 이번 주죠. 그리고 30년 만기도 그렇게 이자율, 수익률이 내려갔던 것이 없었던 게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그렇다고 꼭 온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과거에 6번의 경기 불황, 경기 침체, 리세션이 왔을 때 보니까 6번 전부 채권의 이자율이 역전되고 그랬을 때 왔다 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또 뭐 잘 수습을 하면은 리세션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것을 또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번 주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해서 채권뿐만이 아니라 뭐 선물 거래 모든 것들이 전부 알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미국의 재정 마켓이 아주 그 거센 그 바다와 같은 파도가 많이 일렁이는, 그래서 큰 배조차도 흔들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위험이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채권, 주식 이런 것들의 값이 뭔가 현실과는 다를 수도 있는, 지금 미국의 모든 경제 지표는 괜찮거든요. 소비자들도 아직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 갖고 버티는데 소비자는 소비자고 기업의 어떤 그 정서를 반영한다고 할까요? 해서 항상 주식이나 이런 채권값 같은 것들이 그 프라이스가 값이 reflect mix of emotion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계산해 볼 때 지금 그 투자가들의 무드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미국이 중국과 한다는 무역 전쟁, 미국이 중국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그런 중국을 미국이 가능한 한 막아야지 되고 손봐야지 된다라는 표현까지도 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는 민주공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이게 맞았는가? 아주 마구잡이식으로 그 중국을 몰아치는, 그리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살살 뒤에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중국이 손을 들도록 만들어야지 되는데, 미국은 철강부터 시작해서 관세 붙이는 거, 유럽 니네도, 뭐 일본 너네도 자동차, 뭐 유럽 자동차, 뭐 이렇게 해서 다 중국을 합세해서 몰아친 게 아니라 미국이 다른 나라에도 다 그 강경한 공세를 펴면서 중국도 밀어붙이니까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중국과 할 수 있는 것은 뭐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전혀 미국을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그 기본 기조요. 중국이 지금 너무 치고 올라오네. 그 뭐 정치적인 민주가 아닌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인 것도 그렇고 다른 것 도적질을 많이 하고 있잖아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하나, 이런 식으로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몰아붙이면은 미국 사람들도 피해를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형태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 때문에 경제가 가장 지금 그 날마다 불안정해지고, 그 불안정해진다는 게 불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도 지금 뭐 별로고요. 뭐 스위스도 50년 만기 국채 그 수익률 보니까 형편없고, 이태리도 마찬가지고요. 뭐 10년 만기가 1.5%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10년 만기가 미국도 3개월짜리보다도 그 수익률이, 이자율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미국이 경기 불황이 오면 다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확인이 된 한 주일이었습니다. 달러 값은 아주 올라갔고요. 다른 나라의 화폐에 비해서 골드도 6년 사이 최고였고, 그리고 이제 쿠퍼의 경우는 커퍼 그 구리 이런 것의 경우는 업계의 그 건강성을 보는 기준인데 내려갔고요.
또 이란이 뭐 오일 탱크를 뭐 압류하고 하는 상황에서도 오일 값도 내려갔잖아요. 원유 값이 배럴당 뭐 $60 밑에까지 내려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과 세계의 경제의 먹구름이라는 신호를 충분히 보여줬고요. 물론 뭐 지금 경기 불황이 현실로 왔다기보다는 그런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백악관에서 아무리 대통령이나 대통령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넘버 원맨인 피터 나바로 같은 사람이 중국과는 계속 이렇게 몰아쳐야지 된다, 이 방식 그대로 미국 경제는 얼마나 좋은데 하고 장밋빛 로이지한 그런 말들을 쏟아내도 현상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무역 분쟁을 미국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도 뭔가가 풀리지 않으면 이게 또 엉키겠구나. 물론 이번에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이 마음을 고쳐먹고 한다면 우리도 다시 잘 가는 길로 수습해보겠다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본과 한국과의 무역 전쟁, 미국에서도 굉장히 아주 좀 자세히 지켜본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앞으로 많이 봐야지 되는데, 첫 번째가 달러가 어떻게 되는가. 달러라는 것은 항상 그 가치가 안전성 내지는 위험의 바로미터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역 전쟁 어떻게 될 것인가. 세 번째 채권 수익률 같은 거 다음 주에도 계속 봐야지 되겠죠. 관세에 대해서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것 같아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관세는 중국이 내는 게 아니라 미국이 부담하는 거다. 미국에서 중국 상품을 수입하는 사람들이 그 관세를 미국의 이제 재무부 세관국을 통해서 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수입업자들이 돈을 내고는 물건값을 안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들이 이익률을 줄인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10% 이상 되면은 물건값이 올라가거나 물건이 작아지거나 양이 작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더 질이 나빠지거나 이런 것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 물건이 작아지고 물건값이 이제 뭔가 질이 나빠지고 하는 것을 슈링크라는, 줄어든다 하는 뜻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이 이미 미국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는 미국이 내는 게 아니라 중국이 내는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틀린 것이고, 수입업자가 결국은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알아줬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9월 1일부터 중국의 3천억 달러, 지금 한 2천억 달러 정도에 대해서 세금 관세를 붙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붙이기로 했었던 관세를 일부는 연기를 했고요. 일부는 아예 뺀다고 했고 일부만 집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지금부터는 곧 미국 사람들의 고통도 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느냐 재선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가지 못하지만 유일하게 경제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하는 게, 넘는 게 50% 되는 게 이 경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중국에 관세를 붙인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의 한 29%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9월 1일부터는요, 일부를 12월 15일로 미뤘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물건의 66%가 영향을 받거든요. 미국 사람들 소비재는 거의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기한 것은 선물로 사람들이 많이 주는 셀폰이라든가 비디오, 콘솔 같은 거, 가전제품이고, 집행되는 것은 1120억 달러 부분, 연기 12월 15일로 한 것은 1600억 달러 규모인데, 성조기 이런 것은 당장 집행이 되고요. 그리고 영원히 뺀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원래 책 같은 것은 관세를 안 붙여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일부터 성경책, 또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만
딱 포함되는 게 아니라 많잖아요. 우리 그 바이블 스터디 할 때 여성들은 여성에 관해서 따로 뽑아놓은 것, 그리고 기도문이 있고 긍정적으로 뭐 어떻게 성경을 해석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10% 관세를 물리려고 했거든요. 그것은 아예 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9월 1일부터 미국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는 조금 미뤘던 것이지만 이것도 이제 그 다 선거와 영향이 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나쁜 얘기를 안 하잖아요. 홍콩에 대해서도 아주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다른 대통령이었다면 공화 민주를 가릴 것 없이 홍콩 주민들이 그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적인 그 방식의 표현이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오랜 동안 그 영국 지배 아래 자유를 마시면서 살았는데, 지금 중국이 조금씩 자치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 자유의 숨통을 조리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린랜드가 덴마크, 킹 오브 덴마크가 지배를, 킹덤 오브 덴마크가 이제 그 소유이기는 합니다만 모든 자유를 주잖아요. 국방 안보만 책임지고 거기다 돈까지 줘가면서 그런 식으로 홍콩도 돈은 안 줬지만 어쨌든 그 영국령에서 거기서 이제 그 파이낸셜 캐피털로서의 많은 것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았는데, 지금 중국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뭔가를 잘못한 사람들을 본토로 데려간다, 송환한다. 이게 그 범죄자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싫은 말하는 사람, 정치적인 적, 이런 사람들이 홍콩에서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을 뭐 경제사범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중국으로 데려가서 뭐 정말 감옥에 가두고 쥐도 새도 모르게, 그리고 중국에서는 감옥에 갇히면 그 사람이 또 애매하게 아프고 건강이 악화되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저런 것,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다라는 것을 해서 이제 그 하나의 나라지만 두 개의 시스템을 강조하는 게 홍콩 주민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라이엇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폭동이라고 하고 폭도들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것은 잘못한 걸 알았는지 나중에는 그런 표현을 안 했지만, 애매모호하게, 시진핑과 만날 수도 있다고 하다가, 시진핑 중국 측에서 우리가 왜 당신네를 왜 만나? 라고 얘기하니까, 시진핑이 잘할 수 있어. 맘만 먹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홍콩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라면 그 정도 되면 민주주의에 포커스를 둬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진핑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것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시진핑과 전화통화에서 G20 정상회담을 즈음해서 절대로 내가 홍콩 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보도도 폴리티코에 나왔었고요. 어쨌든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제대로 풀어지지 않으면 재선되기 힘들다 하는 것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미국의 제조업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그동안 잘 돌봐주지 않았고, 더군다나 힐러리 클린턴이 전혀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하면서 신경조차 쓰지 않는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아주 영리하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말로라도 다듬어줬고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한 지역의 지금 제조업이 결코 성할 수가 없는 구조기 때문에 디클라이닝 되고 있고, 광산업도 파산을 하고 있고, 농부들도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신경을 써서 보조금을 많이 줬지만 이런 형태로 보조금만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DNA가 아니거든요. 미국의 농부들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나 지금 이번 주에 미국의 채권의 그 수익률이 단기와 장기가 역전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미국과 세계의 중요한 그런 그 한 주일이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거 유세에 가서 당신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에게 투표를 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은퇴연금 401k가
나를 그 선출하지 않으면 다 내려가 버립니다. 뭐, 왜 그렇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은 그렇게 뭐 꼬치꼬치 따지고 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 민주당 정치인들도 그렇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의견이 막 많고 관심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관심 분야를 또 한꺼번에 다 묶어서 이게 평등하냐, 자유로우냐 이런 것을 또 따지고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뭐, 산만한 것 같고, 왜 제멋대로인 것 같고 하는데, 공화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거 한두 가지를 딱 선택을 해서 특히 트럼프 시대에는 더 합니다. 트럼프가 내가 낙태를 반대하는데 낙태 반대한다고 하잖아. 그럼 나는 저 사람을 찍어야지. 나는 세금만 적게 내면 돼. 그러니까 내가 트럼프의 세금 정책을 지지하니까 트럼프 좋은 거야. 다른 건 다 소용없어. 무슨 인간이다. 그렇고 그렇지 뭐 성품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공화당은 좀 비교적 이렇게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보지도 않아요. 나를 찍어야 당신의 은퇴연금이 계속 살아남는다. 하면은 트럼프를 찍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찍으면 그러면 당신의 은퇴연금이 내려가 버린다. 지금 이런 얘기고요. 그 경제 하나와 아주 그 분열적인 여러 가지 이민이라던가 또 그 총기 문제 이런 이슈를 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그랬고 그 해외적으로 지금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또 다른 그 민주주의 형태의 변형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싸워왔던 이 사람들은 초선인데 저는 이렇게 유명해지는 아주 그 짧은 시일 안에 그런 정치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소수인종이고요. 그 라시다 니하비 정확하게는 그렇게 얘기해야지 되죠. 라시다 털립 그리고 일한 오마르 두 명의 여성 의원들이 대통령을 비방을 하는 4인방 초선 의원들 가운데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라시다 니하비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팔레스타인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본인은 여기서 태어났고요. 일한 오마르는 본인 자신이 어렸을 때 소말리아에서 난민으로 미국에 와서 10대 때 미국 이민자가 됐고 10대 때 미국 그 시민권자가 됐고 연방 하원 의원이 된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뭐 당연히 라시다의 경우에는 아직도 할머니가 서안지구에 살고 계시니까요. 90세 대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죠. 그리고 본인이 의정 활동을 할 때도 그 이슈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얼굴 생긴 것도 보면은 팔레스타인계인 게 딱 티가 나고 그러면 당연히 의회 안에서 이스라엘이 너무 불균형하다. 이스라엘이 뭐 골란고원도 점령하고 지금 서안지구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들에게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란 오마르도 역시 그 종교가 무슬림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운 시각을 얘기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그들의 그런 점 때문에 지지하기도 했고요. 이 사람들이 민주당, 공화당 거의 한 80명 되는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방문하는 그 방문하는 멤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도 처음에 오라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그건 아니지 하다가 트윗으로도 이스라엘이 초대하면 안 돼. 방문을 허락하면 안 돼 하니까 벤자민 네탄야후가 오케이 두 사람 거부했다가 세계에서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미국의 유권자들이 뽑은 연방의원, 하원의원 435명 가운데 2명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벤자민 네탄야후도 슬쩍 꼬리를 내리고 그래? 그러면 라시다의 경우는 할머니도 서안지구에 오니까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오라고 하지 했는데 라시다가 그런 식으로 나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오라고 할 때는 안 간다 하면서 안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이시들도요. 주이시인 정치인, 전현직 정치인도 조 리버먼 같은 그 민주당으로서 이 사람 무소속이기도 했는데 민주당으로서 민주당의 그 부통령 후보까지 됐던 조 리버먼 상원 의원의 경우도 이거 이란 오마르도 다 받아야 된다 하고 있고 척 슈머도 주이시예요.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도 척 슈머도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스라엘에서 이 두 사람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너무 무자비하게 학대한다 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이콧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투자를 금지한다던가 하는 것을 지지를 했고, 그런 것을 지지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은 방문을 허락하지 않도록 막을 수도 있으나 보통 사람이 아니라 미국 의회 멤버라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받아들여야지 된다. 그리고 미국의 이스라엘계의 두 개의 아주 큰 그 로비 그룹이 있는데요. 로비 그룹이에요. 로비 단체예요. 그 APEC이라고 하는 American Israel 그 Public Affairs Committee, 그리고 J Street, 두 개의 로비 단체가 성향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APEC을 더 많이 인용을 하고 APEC이 활동 범위가 좀 더 크고 하죠. APEC은 한 번도 이스라엘의 그 정권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J 스트릿과는 조금 달라요. 이 APEC에서도 네탄야후가 두 사람을 다 받아들여야지 모든 멤버들이, APEC도 마찬가지로 이 두 명의 의원들과는 생각이 달라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이 APEC과 J 스트릿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엔 한 목소리를 냈는데 J 스트릿은 조금 좀 더 리버럴하다고 할까요? 이스라엘계가 트럼프 대통령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보수는 좋아하지만 미국의 이스라엘계는요, 굉장히 진보적이고 이 인종차별의 경험을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계 아메리카는 이민 이슈라든가 아니면 인종 이슈에서 굉장히 진보적이라서 민주당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 그룹이 J 스트릿이고, 이제 그 보수적인 성향이 APEC, 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거든요. 이 두 그룹이 다 이 사람들을 받아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더군다나 이스라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지 말라 하니까 안 받은 거잖아요. 처음에. 나중에는 한 사람은 입장을 조금 바꿨지만, 그런 것들이 미국의 대통령도 이렇게 했었던 적이 없고, 이건 남의 나라 일에 내정 간섭을 하는 것이고, 미국 대통령이 남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나라 정치인을 받지 마라, 그 정치인이 나를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 반대를 해, 그래서 내가 너의 아주 거지 같은 너네 나라로 돌아가서 그 일이나 처리해라고 얘기하는 send her back, go back to your country 한 그 4명 4인방 가운데 2명이잖아요. 그 나라는 바로 이 나라입니다. 이 미국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시민권을 받고 또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그들은 모든 주이시들을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그 팔레스타인계인 이 정치인은요, 미시건이 지역구인데 자신의 정치 멘토가 주이시였어요. 그래서 밀스 틸럽 경우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오마르 의원도 미네소타의 미니아폴리스에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오마르를 지지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은 그 미국 유대계의 그 과반수를 못 이기거든요. 기본적으로. 다만 이제 공화당 가운데서, 그래서 공화당이 오바마를 이런 식으로 이용을 했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오바마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요? 심패티 같은 것, 엠패티 같은 것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스라엘이 좀 지나치다, 골란 고원도 뺐고 빼앗은 땅에서 그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감시를 하고, 감시뿐만이 아니라 통행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이 있었기는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로 골란 고원 이스라엘 거야, 그리고 아예 다른 나라 다 소용없어, 우리는 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려,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의 강성이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거고, 네탄야후의 딜레마가 여기 있는 겁니다. 네탄야후가 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듣고 처음에 2명 다 금지했느냐? 9월 달에 선거가 있거든요. 네탄야후도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본인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부정부패에 많이 연루돼 있는 사람인데, 9월 달에 또 선거하려면 그 이스라엘 내부에서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네탄야후가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가까이 지내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에서도 좀 진보적이고 한 사람들은 이 의원들도 다 이스라엘을 오게 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내부에서 민주적으로 뭔가를 일을 하고 있는 나라인지를 보여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아무튼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경우는 유권자의 경우요. 공화당의 경우는 한 이스라엘 쪽에 더 많이 가까이 가 있고 그에 비해서 민주당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좀 지나치다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많고요. 해서 어찌 보면 벤자민 네탄야후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두 사람 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미국의 대통령도 우리 정치인들 받지 마라. 그 나라에 그렇게 다른 나라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앞으로도 트럼프 이후에는 이런 대통령은 안 나올 것 같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쇼텀으로는 이게 그 인기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도 친구를 더 크게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친구를 만들려면은 이 의원들 두 명을 그냥 버려버리는 이게 아니라 비판자를 쳐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미국 정치인들도 받아들였어. 실제로 이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시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가야지 되는데 그렇게 안 가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플러스가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나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슈도 상당히 아무튼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여전히 이번 주에 총기 문제 굉장했었죠. 총기 문제 굉장했었는데 팍스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요. 다른 여론조사 기구와 함께 3분의 2의 응답자가 살상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총기협회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이 나왔고, 또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숨지는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총 때문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를 분열시켜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59%나 됐고,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뭐 백그라운드 체크가 됐던 살상 무기를 전혀 일반인들이 살 수 없도록 하던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0%, 그런데 아마 곧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0%, 이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총기 이슈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느냐 아니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민과 함께 이민에 대해서는 지금 백악관에서 이민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다루고 있는 스티브 밀러라는 젊은 사람이 이제는 공립학교에서 서류 미비자 어린이들을 공부할 수 없도록 전체적으로 그것을 전국적인 법으로 만드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오늘 아침에 나오던데, 그 내용은 제가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것은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세계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미국이 이민의 국가에서 이민도 이제 처음에 서류 미비자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은 좀 보호하고 또 청년들도 보호하고 해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도 공립학교에서는 묻지도 않는 겁니다. 이 아이가 서류 미비자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완전히 법으로 못하게 하는 것을 한다고 하는데, 공화당이 굉장히 좋아하는 공화당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선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공화당에서 이제 서서히 트럼프 대통령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다른 사람 인물 교체론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굉장히 골수 공화당 이런 사람들, 잡지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더 이런 얘기가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적인 사람은 앤서니 스칼라무치라고 백악관에서 열하루 공보국장을 하다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 뉴햄프셔의 맨체스터에서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 예전보다는 관중이 좀 많이 줄어들었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꽉 찼고 뭐 얼만큼 사람이 어땠고 이게 뭐 누가 엘튼 존이 여기서 공연했을 때 그때 이후에 내가 또 기록을 깼어라고 얘기하는데 빈자리가 아주 많이 보였습니다. 빈자리가 보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시위하는 사람들 뭐 시위는 민주당이 얘기를 할 때나 공화당이 얘기를 할 때나 많이 하는데 시위대가 끌려 나갈 때 보니까 막 자리가 뻥뻥 뚫려 있는 게 2층에 보였었는데요.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캠페인 그 시위대인 줄 알고요. 시위대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트럼프 팬인데 시위대인 줄 알고 저 가이 너무 그 몸무게가 많이 나가. That guy has got a serious weight problem.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Go home 하고 start exercise. 집에 가서 운동이나 시작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보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프랭크 다슨이라고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는데도 또 좋대요. 좋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죠. 소수 인종을 그렇게 압박하는데도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건 아이덴티티, 인격에 관한 문제인데 본인의 인격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이 남자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랭크 다슨이라는 사람도 괜찮아. 뭐 어때? 난 트럼프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던데 트럼프 대통령 그때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한테 전화했대요. 네가 넌 줄 모르고 지지자인 줄 모르고 시위대인 줄 알고 그랬다고. 시위대에게는 대통령이 그렇게 말해도 된다는 것을 사람들도 다 웃고 좋다고 박수치고 했거든요.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는 제가 그 뚱뚱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뚱뚱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That guy's got a serious weight problem. Go home. Start exercis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전 싫거든요. 대통령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다른 사람이 weight problem이 있다고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비난이라고 너 집에 가서 살이나 빼라고 얘기를 하는 세계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어요. 한 12,000명 모였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싫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게 뭐가 어때서 so what? 너무 재밌고 좋았는데 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당한 사람도 그게 뭐가 어때서 I love that guy. I love this guy. 트럼프 대통령 나 좋아해. 뚱보라고 비웃음 좀 사면 어때? 나 트럼프 대통령 모든 게 다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사건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였던 앤서니 스칼라무치라는 사람이 몇 주일만 있으면 공화당이 이제 다른 사람을 찾게 될 거야. 이래가지고는 안 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이후에 가장 비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트위터에 얘기를 했다가 그 비디오랑 같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go home, start exercise 하는 비디오 올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트위터가 대통령을 모욕했다 해서 8시간 7시간 40분이더군요. 7시간 40분 동안 그 사람 트위터 중단됐었어요. 트위터가 그렇게 다 보여주더군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로 했다고 하고 7시간 40분 뒤에 다시 이게 오픈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바로 좀 사람들 끌려나가고 하니까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너 weight problem 있으니까 go home and start exercise 하고 나고는 바로 또 이제 그 프롬프터로 돌아와서 프롬프터를 읽었는데 그때 읽은 게 이게 정말 아이러니더군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캠페인은 사랑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우스웠어요. 그래 이런 것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바꿔야지만 된다. 이 사람 요즘에 보면 땀도 너무 많이 흘리고 말도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도 늘 되풀이를 하는데 공화당의 특징이 그거예요. 짧고 되풀이하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오바마의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한 철학적이고 상징적이고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죠. 말초적인 것이 많은데 공화당이 비교적 그렇게 하죠. 그건 어느 나라나 보수가 좀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좋기도 하고요.
심플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심플한 반복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지난번에 한 것을 잊어먹고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지금 공화당의 스칼라무치 같은 사람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화당 가운데서는 아직도 88%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슈로 나에게 좋으면 좋다 하는 것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그린랜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제 그린랜드를 그 미국 북미 그 미국 대륙으로 보면은 그래서 미국 대륙에 속하는 거죠. 지도를 평평한 지도를 보면 평평한 지도나 뭐 동그란 지도나 마찬가지로 동북쪽이고 그 아래 그린랜드 아래 아이슬란드가 있고 아이슬란드의 동남쪽에 유럽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린랜드 이제 옆으로 이렇게 해서 뭐 캐나다 쪽이 있고 미국이 조금 아래일 테고 이 그린랜드를 사겠다 하는 것을 언론에 쫙 흘렸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제일 처음이었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 뭐 문제가 많잖아요. 요즘에 지금 경제 문제, 중국과의 관세 문제, 또 뭐 이스라엘 이런 저런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이슈를 한번 돌려보는 거. 왜 갑자기 또 그린랜드? 해서 사람들이 또 거기에 신경을 쓰이게 하는 거죠. 그린랜드가 답을 했어요. 그린랜드가 제가 어제 방송에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덴마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 자체를 그린랜드가 하기 때문에 덴마크가 6억 달러씩 1년에 주기도 하고 뭐 1인당 인구가 5만 6천 명밖에 안 되니까 많이 보조해 주는 거네요. 그리고 한 전체 예산의 60%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그린랜드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린랜드의 외무장관이 어림없는 일 와서 사업은 하되 우리 안 팔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린랜드가 요즘에 아프리카와 마찬가지인 거죠. 중국이 계속 눈독을 들이고 실제로 기간 산업에 투자를 한 것도 있고 공항도 몇 개 지으려다가 미국이 뭐 말하자면 방해를 해서 중국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게 안 됐었고 내가 그럼 사서 그 아이젠하워처럼 아이젠하워가 하와이도 그 미국에 주로 했고 알라스카도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돼봐 하는 마음도 있고요. 부동산 개발을 했었던 사람으로. 그러나 그린랜드 입장에서는 이게 그 달러 제국주의, 돈 갖고 하는 그런 달러 제국주의 형태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안 한다라고 아무튼 한 것이고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5만 6천 명의 그 그린랜드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지 되는 건데, 이것도 저는 보면서, 어제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의 미국 그 정규 방송 시간에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건 많거든요. 시간 때문에. 그렇자면은 그린랜드라는 것은 그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점에 산다는 것을 고려한다고 깊이 가기는 좀 어려운 이슈 같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선거 캠페인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경제 잘 돌아가면 계속 잘 간다고 할 테고 이민에 혹독하게 하는 것,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하는 것, 다른 나라를 막 때려 부수는 것처럼 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들고 가면서 민주당은 사회주의당으로 계속 몰고 갈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린랜드야말로 사회주의 정치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곳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땅을 갖지 못합니다. 집을 짓고 싶으면 그 땅은 이제 그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냥 땅은 빌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목장을 조금 내가 더 넓히겠다 하면은 거기다 사인을 붙여요. 내가 목장을 좀 더 넓히고 싶은데 해서 누군가가 반대를 하지 않으면 그냥 넓히면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땅도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Medicare for all, 지금 민주당이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특별히 누가 더 강하게 하느냐, 아예 사적인 회사를 없애버려야지 된다라는 그런 후보도 있고요. 지금 그린랜드가 그런 거잖아요. 국영화하는 거예요. 메디케어에 대해서는 처방약도 다 무료고요. 해서 그린랜드에 있는 병원에 가보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병원 벽이요, 미국에 있는 어떤 도서관과 같은 느낌, 공공 학교라던가 그런 로컬에 있는 해서 로컬의 아티스트가 그린 그림 같은 것들이 많이 붙어 있고요. 공립공원과 같은 개념,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사회주의 시스템이고, 그린랜드가 피쉬 유명하잖아요. 그 피쉬 가장 큰 수산 회사는 국영인 겁니다.
뭐 또 가장 큰 무슨 회사 하면 국영인 거나 마찬가지고요. 해서 덴마크 정부에서 6억 달러를 보조하니까 한 사람당 뭐 1,550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있고 그러면 항상 지금 한국에서도 한국의 보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할 때 얘기하는 또 예전에 뭐 서울에 무슨 뭐 교육감 얘기할 때 하는 베네수엘라 얘기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나라를 그 공화당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이 사회주의다 하고 비난하면서 그린랜드를 사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겠어요. 그냥 던져본 거죠. 언론에 흘려본 거죠. 여기로 일부 이슈는 조금 가려지게 이쪽으로 들어와 하는 형태로 했다 하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될 리도 없는 것이고요. 해서 오래 못 갔죠. 그린랜드에서 바로 우리는 not for sale. 미국에서 이제 sale 그 간판 붙일 때 for sale, not for sale 하잖아요. no vacancy, vacancy 하는 것처럼. 그래서 not for sale를 바로 그린랜드에서 보여줘서 이것은 하루짜리 그냥 그 화제성 그런 이슈가 됐고요. 플라치도 도밍고. 이 뉴스는 저는 다시 한번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튜브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측에서 시 자체에서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플라치도 도밍고가 지난 30년 동안 많은 여성들을 지금 하는 그 미투 무브먼트 나온 이후에 나온 다른 남성들과 같은 그 뉴스인 거예요. 그 하비 와인스틴 영화계의 그 제작자의 거장인 정말 다 손만 대면 다 했었던 그 사람이 많은 여배우들을 뭐 호텔에서 오디션하고 하고 플라치도 도밍고도 집으로 오라고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본인이 뭐 음악 감독도 하고 하니까요. 오페라계에서 40년, 50년을 일을 했고 78세고 아직도 너무나 힘이 많고 LA 오페라로서는 대단한 거죠. 완전히 LA 시장도 LA 오페라가 LA의 자랑이기도 하고 또 뭐 어떠한 뭐 다 경제적으로도 연결되고 그로 인해서 주변에 호텔이 그 사람들이 와서 봐야지 되고 또 식당이 잘 되고 경제와도 연관되고 하니까 시장도 이 이슈가 경제적으로 연관을 가장 많이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LA 오페라는 LA 오페라대로 지금 뭐 도네이션 한다는 사람이 한다고 하겠어요? 다른 플라치도 도밍고와 계약을 했었던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전혀 그 오페라단은 이 플라치도 도밍고의 그 여성들과 그런 문제와 연관이 없는데도 노 땡큐 했고 다른 곳에서도 그랬고 일부에서는 내가 플라치도 도밍고를 26년 30년 알았지만 그 사람 정말 신사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하지만 지금 AP통신이 보도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를 보면은 뭐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의 사람들이 더 불쾌했던 것 같아요. 플라치도 도밍고가 시대가 달라졌고 그 당시엔 그럼 그때는 그랬어도 됐다는 얘기가 그거는 성립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한다. 여자들이 다 알아서 좋아해서 했다는 얘기인데 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 직장과는 또 오페라 싱어가 된다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일반 직장은 그것도 어렵긴 하지만 상사가 나에게 그 무언의 그 압력을 가한다면 남자가 여자에게 남자가 여자로서 그렇다면은 힘들긴 하지만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페라계라는 건 뻔하잖아요. LA 오페라, 뉴욕 매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스부르크 이런 식으로 정말로 소수잖아요. 소수. 이거는 정말 힘들고 또 플라치도 도밍고가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본인의 그리고 예술하는 사람들은 예술에 인생을 거는 여자들이잖아요. 피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난 다 나를 좋아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말을 듣고는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도네이션 팍팍 끊기는 거죠. 그리고 그 오페라단도 하지 말라고 우리 노 땡큐 하는 것이고 해서 이 문제는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더 이상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언젠간 뉴스가 또 나올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플라치도 도밍고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죠. 좋아하고 아무튼 그 아직도 78세인데도 젊은이들과 같이 무대에 섰을 때 젊은이들이 못 따라오니까요. 그 성량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그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고 하니까 어디서 그리고 누워서 노래를 하는데 뭐 감옥에 갇혀서 누워서 노래를 하는데 그렇게 누워서 하는 노래가 가사 전달이니 뭐니가 그렇게 잘 되는 사람을 78세에 저는
앞으로도 못 볼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지만 그러나 플라치도 도밍고에 대한 그 음악성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음악적으로 이뤄놓은 게 너무 많은데 그것까지 다 깎아내리고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나 이게 LA시가 지금 너무 봐주고 있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많이 얘기 안 해요. 하지만 분명히 또 나올 것이다. 50년 결혼한 그 소프라노잖아요. 와이프가 마르타. 오르넬라스도 있고 이 사람 스페인에서 태어나서 멕시코에서 살았고 그 뒤에는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했는데 뉴스는 더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프리 앱스틴의 얘기는 드리지도 못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한국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번에 드릴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뵙겠습니다.